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가 지났습니다. 자, 지난번에 1, 2차 시를 했고 오늘은 이제 3, 4차 시를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지난 시간에 거를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백예너가 대륙이 이동한다 라고 하면서 대륙 이동의 증거를 4가지를 얘기했어요. 지질구조, 해안선, 유사성, 그리고 세 번째로 빙하의 흔적, 그리고 화석의 분포. 그래서 결론은 초대륙 판게아가 고생대 말쯤에 존재했으면서 그래서 대륙이 이동해서 현재와 같은 분포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대륙이 움직일 수 있어? 그 원동력을 얘기해! 라고 했는데 이거를 설명을 못해서 인정을 못 받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홈스라는 사람이 원동력? 멘틀이 대류한 것 같아. 응? 지구 깊이 들어갈수록 뜨거워지잖아. 응? 왜? 핵이 제일 뜨겁고 그 다음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열을 방출하고 그래서 지구 깊숙이 들어가서 뜨거우니까 뜨차 뜨거운 거 상승 차가운 거 하강 그래서 멘틀이 대류하면서 그 위에 떠있는 지각들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게 바로 멘틀 대류설이었어. 그럼 멘틀이 대류하면 대륙이 분리되는 모습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륙끼리 부딪혀서 더 무거운 녀석은 하강하는 그래서 이 하강하면서 해구도 발생해야 되고 아니면 얘네들이 같은 밀도를 가졌다면 부딪혀서 솟아오르는 산맥도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얘기했더니 야 눈으로 봐야 믿지 멘틀이 대류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알아? 하면서 안 믿어줬어. 근데 그때 마침 뭐가 발명이 돼. 음양특신법이 발명이 되면서 해저 지형을 탐사할 수 있게 됐어. 그래서 이제 그 해저 지형을 탐사를 했더니 이제 해저 확장설이라는 이론이 등장해. 그 멘틀 대류설의 증거를 눈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 해저 확장설의 증거 이 4가지인데 첫 번째 해령에서부터 마그마가 솟아오르는 해령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졌어. 두 번째 퇴적물을 보니까 얘가 침강에서 아래로 내려가긴 하지만 그 퇴적물의 두께만 보면 멀어질수록 점점 두꺼워지더라고. 자, 이 얘기는 뭐야? 여기서 대륙이 만들어지고 점점 옆으로 이동한다. 그러면서 퇴적물이 쌓인다. 그걸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2가지는 이제 관찰이 된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 베니오프대. 만들어지기만 하면 어디로 사라지냐? 밀도가 더 큰 해양지각이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대륙지각 아래로 섭입한다. 그러면서 이 구덩이, 이 바닷속에 있는 이 구덩이를 뭐라고 한다? 해양 구덩이, 해구라고 한다. 그래서 해구도 발견되고 이거 쭉 섭입되면서 단순히 마찰에 의해서만 화산이 생기는 게 아니죠. 지하 깊숙이 들어가서 그런 뜨거운 열을 받게 되면 이 마찰과 지하의 열에 의해서 마그마가 발생하면서 여기에 뿅뿅뿅 하면서 육지가 생겨. 그렇게 만들어지는 이 섭입대를 베니오프대라고 하는데 이 베니오프대도 발견이 되고 마지막으로 해저 고지작이 줄무늬인데 이거를 못하고 지난 시간에 끝이 나버렸죠. 그래서 오늘 나머지 4번째 증거를 얘기해 줄게요. 자, 이 고지작이 역전이라는 것은 이거 발음을 잘해야 돼. 좀 발음이 어려워. 고지작이 역전. 자, 마그마 속에 이제 자성을 띠는 물질들, 자철석 같은 물질들인데 이제 얘네들이 엄청 뜨겁게 녹아있을 때는 자석의 성질을 띠지 못해요. 근데 얘가 서서히 이제 굳어가면서 자석의 성질을 띠게 되는데 그 딱 경계가 되는 온도, 그 온도를 바로 퀴리 온도라고 해. 퀴리 온도보다 온도가 높아지면 녹아버리면서 자석의 성질을 잃고 퀴리 온도보다 온도가 낮아지면 이제 굳어가면서 자석의 성질을 띠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때 자석이 만들어질 때 이 자기장의 방향이 생기겠죠? 그때 방향은 그 딱 퀴리 온도에 도달한 그 시점에 지구 자기장 방향을 따른다. 그러니까 얘가 언제 굳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 시절에 만약에 지구의 자기장이 이 방향이었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죠. 자, 근데 딱 이 상황에서 굳었어. 퀴리 온도에 딱 도달했네? 그러면 이 자석도 어떤 자기장을 갖게 되냐? 이 방향의 자기장을 갖게 돼. 근데 지구 자기장은 그 원인은 아직도 못 밝혀냈지만 계속해서 변해요. 만약에
딱 이 자체성의 구대 지점에 이번엔 지구가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었다. 그러면 이 자체성도 이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계속 바뀌니까 현재랑 같은 방향일 때는 정자극기, 현재가 기준이 되는 거죠. 현재와 반대일 때는 역자극기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퀴리 온도를 이용해서 그때 형성된 자기장의 방향을 따르는구나 이걸 알았는데 해령을 봤더니 이 양쪽이 대칭을 이루면서 똑같은 거야. 이쪽이 플러스를 정자극기, 마이너스를 역자극기라고 하면 대칭으로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이 플러스, 또 멀어지면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대칭을 이룬다. 그러니까 얘네가 같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B, D가 같이 생긴 거고 해령에서부터 땅이 생겨나는 게 맞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된 거야. 지구의 고지자기 연구를 통해서. 자, 플러스 이제 거기다가 자, 해령에서 양쪽으로 갈라져. 땅이 갈라져.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화산도 막 생기고 지진도 생기고 하는데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네. 오른쪽 방향으로 가네. 여기서는 왼쪽으로 가네. 오른쪽으로 가네. 자, 이러면 얘네들이 같이 흘러갈 때는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근데 지금 이 지점 봐봐. 이 지점은 반대네.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얘는 왼쪽으로 가네. 그럼 여러분들 손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들 손을 막 비벼봐. 얘네들 서로 반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지. 이 부분에서. 그러면서 얘네들이 엄청난 마찰에 의해서 뭐가 발생해? 지진이 발생해. 선생님, 마찰에 의해서 그럼 화산도 터지겠네요? 자, 화산은 마찰만 있어서는 생기지 않아. 땅속 깊이 들어가면서 그 지하에 열 플러스 압력이 있어야 화산이 발생해. 근데 여기서는 지하에 열은 없지. 왜냐하면 지구 껍데기잖아. 껍데기가 그렇게 뜨겁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압력만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는 지진만 발생하고 화산은 발생하지 않아. 이런 부분을 변환 단층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네. 그리고 뭐 지각이 생성되거나 소멸하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존 경계, 보존되는 경계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의 변환 단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발견되고 나서야 드디어 판이라는 게 진짜 움직이는구나.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만든 게 바로 판구조론이에요.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판구조론이 정립되기까지의 역사였습니다. 자, 시원하게 정리 갑시다. 자, 베게너가 대륙에 이동한다고 했어. 그래서 이 증거 4가지를 말했어. 이 4가지 꼭 알아야 돼. 근데 사람들이 원동력을 설명 못하니까 인정 못해라고 했어. 그래서 홈스라는 사람이 그 원동력 내가 설명할게. 멘틀 대류야 라고 했어. 그래서 멘틀이 대류에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야, 그러면은 해령도 있어야 되고 해구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나 못 믿겠다 라고 했어. 그래서 인정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 음양특심법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바닷속을 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바닷속을 봤더니 진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도 증가하고 퇴적물도 많아지고 벤이 오프대까지 발견되고 그리고 고지자기 줄무늬도 해령을 기준으로 대칭이구나. 이걸 통해서 바닷속에 진짜 해저가 확장하고 있네. 그러니까 멘틀 대류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지. 자, 그래서 드디어 플러스 보존경계, 변환단층까지 발견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판구조론을 이제 사람들이 인정하고 대중화되기 시작했죠. 자, 여러분들 이거를 알아두면 이게 바로 문제풀이 꿀팁이야. 꿀팁. 어떤 문제를 딱 보면은 여러분들이 딱 이해를 못하는 단어 같은 거, 이해 안 되는 단어나 좀 난해하다 이런 단어가 있으면 이 문제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단어를 외워놓으면 이거 그거네 하고 상대적으로 이 문제가 쉬워 보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런 꿀팁을 알려주는데 지구과학에서의 그런 난해함을 추가시키는 요소들이 바로 시기야, 시기. 자, 그래서 시기를 한번 좀 정리를 해줄게. 자, 일단 판게아가 형성된 시기는 바로 고생대 말. 자, 여러분 이거 지우개로 싹 다 지우고
자, 고생대 말에 판기하가 형성됐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뭉쳐져 있던 건 아니고 원래 갈라져 있었다가 고생대 말에 이렇게 다 하나로 붙은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뭉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겠어? 똑같은 밀도를 가졌다면 솟아올랐겠지. 그게 바로 여기 에팔레치아랑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언제 생겼겠어? 판게가 형성되는 고생대 말에 이 산맥도 형성이 됐겠지. 자, 그리고 중생대로 가면은 대서양 확장이라는 이슈가 있어요. 자, 남아메리카판이랑 아프리카판이 갈라지기 시작한 게 바로 중생대다. 그래서 대서양이 확장된 시기는 중생대다. 자, 그 다음에 신생대로 가면 어떤 이슈가 있냐?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된다. 처음부터 인도가 여기 있던 게 아니에요. 인도 저 아래 있었고요. 여기 대륙 있었어요. 근데 신생대 때 얘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여기 대륙에 탁 달라붙어요. 달라붙어서 계속 밀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산이 생기겠죠. 여기서 산. 그 산이 바로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자, 이렇게 시기별로 제일 중요한 이슈를 외워놓는다? 문제 풀기 굉장히 쉬워진다. 조금 이따가 문제 풀 건데 그때 딱 느낄 거야. 아, 시기 이거 중요한 거 몇 개 외워놓으니까 이 문제 굉장히 쉬워 보이네. 자, 그거 느끼게 좀 이따 느끼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판 구조론이 정립됐는데 여러분들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풀고 오세요. 네, 선생님이 이런 문제들을 풀어줄 건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안 풀어보고 선생님이 그냥 쭉 풀면은 굉장히 쉽게 느껴질 거야. 당연하지 뭐, 저렇겠지 뭐 이렇게 느껴질 건데 내가 진짜 문제를 풀고 고민을 해보면 그게 훨씬 더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게 많아질 거예요. 자,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 또는 수능 문제 보기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진짜 이 출제위원들의 뼈와 살을 갈아서 만들어. 어떻게 하면 이 보기를 의미 있게 틀리게 만들까? 의미 있는 오답을 만들까? 아니면 의미 있는 정답을 만들까? 그러니까 꼭 만약에 정답이 3번이었어? 3번만 알고 넘어가. 1, 2, 4, 5는 제대로 보지도 않아. 그러면 이 피와 살을 가른 이 보기들을 그냥 굉장히 아깝게 버려버리는 거야. 얘네들도 왜 맞았으면 왜 맞았는지,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를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문제 풀이할 때 1번 좀 아리까리한데? 근데 3번은 확실히 틀렸네? 정답 3번. 이랬으면 1번은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 그러면 이거 굉장히 내가 새로운 거를 알 수 있는 보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3번? 맞았네? 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아리까리한 것들은 뭐 형광펜 같은 거 이용해서 표시를 해놓고 꼭 그 보기를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똑같이 A 친구도 한 문제를 풀고 B 친구를 한 문제 풀어도 그냥 정답만 알고 넘어간 B 친구랑 모든 보기에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넘어간 학생이랑은 똑같이 풀어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8문제 정도 되니까요. 잠깐 멈추고 꼭 풀어보고 오세요. 자, 여러분들 문제 풀고 왔나요? 네, 안 풀었죠? 네, 멈추고 다시 풀고 오세요. 네, 선생님이 여러분을 너무 못 믿었나? 다 풀고 왔을 텐데.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표는 대륙이동설, 멘틀대류설, 해저확장설을 1번 함께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 자, 뭐가 제일 먼저야? 베게너의 대륙이동설, 그 원동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멘틀대류설, 그 멘틀대류설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준 해저확장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가가 뭐가 돼? 해저확장설, 멘틀이 대류한다, 멘틀대류설, 판계야, 대륙이동설. 자, 그러면 순서는 다, 나, 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나가면 안 돼요. 수업 나가면 안 돼요. 자, 가는 멘틀 대류설이다. 가는 해저 탐사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지지되었다. 자, 맞나요? 네, 맞죠? 이거 선생님이 정답을 이상하게 써놨네. 해양저 확장설이니까 해저 탐사 기술의 발전으로 지지되었죠. 우리 사람들이 볼 수 없으면 안 믿어 라고 했었는데. 자, 3번. 나에서 제시한 증거로는 고지작이 연구가 있다.
자, 멘틀 대류설의 증거가 아니죠. 고지자기 연구는 해양저 확장설,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의 고지자기가 똑같다. 이거였으니까 얘는 가에 대한 증거가 되겠죠. 자, 지구 겉부분은 여러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판계야? 대륙 이동한다고 주장했잖아. 맞는 말이네? 라고 착각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이었는데 여러분, 판 구조론은 진짜 모든 과정을 나와서 모든 과정과 산전수전을 겪고 나온 결론이야. 판이라는 건. 대륙 이동설에는 판이라는 개념 아예 없었어. 판계야? 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대륙 이동선에는 판의 판자도 안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노죠. 가나다 시간순으로 주장되었다? 아니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은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이동설의 여러 증거에 대해서 ABC가 대화하는 모습이다. 자, 이거 보세요. 문제가 짧으니까 괜히 이런 쓸데없는 사람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니니까 지구과학은 풀기 쉬운 과목입니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몇 번으로 했나요? 자, 여러분들 보면은 일단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A. 여러 대륙에서 나타나는 고생대말 빙하 흔적의 연속성이 있어. 자, 고생대말 이런 것들 공부 안 하고 오면은 고생대말? 고생대? 이것만 봐도 어렵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알죠. 고생대말에는 판계가 형성됐다는 거 알죠. 자, 그리고 중생대에 대서양 확장됐다는 거, 신생대에 히말라야 산맥 형성됐다는 거 이런 거 알아놓으면 문제 풀기 쉬워진다. 자, 그리고 맞는 말이죠.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해안선이 유사해. 네, 맞는 말이죠. 멀리 떨어져 있는 양쪽 대륙에서 메소사우루스 선생님이 이거 꼭 알아두라고 했죠. 메소사우루스. 왜? 얘는 물속에서도 살 수 있는 생물이지만 그렇다고 그 큰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에 똑같이 얘 화석이 있다는 건 얘네들이 붙어 있을 수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정답은 얘네 셋 다 맞았으니까 5번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메소사우루스, 고생대 이런 거 단어 안 외워두면 딱 봤을 때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알아두니까 뭐예요?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보자마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넘어갑니다. 자, 얘를 보면은 우선 정답 맞았나요? 4번입니다. 수직으로 해령을 횡단하며 음파의 왕복시간과 해양 지각의 나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하나는 나이고 하나는 음파의 왕복시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해령이라고 했어. 자, 해령은 바다가 있고 땅이에요. 자, 해령은 해령, 마그마가 분출하는 곳의 높이가 어떻죠? 여기가 살짝 높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A, B 옳은 것을 고른 것은 기억. 음파의 왕복 시간은 기억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보면은 가운데가 높아야 되죠. 잠깐, 여기 0살. 나이가 해령 같은 경우에는 마그마가 갓 올라오는 부분이죠. 얘가 나이는 몇 살이겠어요? 나이 0살이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해령의 중심이겠구나. 자, 그럼 보겠습니다. 나이가 0살인 곳, 여기가 해령이고 왕복 시간인데 여기가 왕복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렸어. 그러면 제일 깊다는 거네? 뾰족하다. 그러면 높은 곳이다. 아니죠. 왕복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렸다는 건 깊다. 자, 그리고 여기는 왕복 시간이 조금 걸렸네? 그럼 여기는 얕다. 자, 왜 이렇게 되네요? 선생님, 해령은 이렇게 높다고 했잖아요. 자, 어떻게 되겠어? 자, 마그마가 당장 솟아오르는 곳에서는 땅들이 어떻게 돼? 밀려나죠, 옆으로. 응? 자, 그리고 마그마가 새롭게 생겨나긴 하지만 그래도 주변 땅들보다는 아무래도 높이가 낮겠죠. 그지만 계속 밀려나니까 여기는 주변 땅들은 높이가 일단 높겠죠. 그러면서 서서히 심각하니까 이렇게 가라앉겠죠.
자, 그러면 딱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제일 깊은 곳, 그 양쪽에 얕은 곳 2개. 제일 깊은 곳, 양쪽에 얕은 곳 2개. 자, 완전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거죠. 시간축을 이렇게 위로 해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내려고 굉장히 좀 그래프에 공을 많이 들인 문제예요. 자, 그러면 C와 D 사이가 해령이라는 거 알았어? 여러분들 이거 좀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문제예요. 자, 봅시다. 음파의 왕복 시간은 기억이다. 맞죠? 니은이 나이가 되는 거고. 자, 퇴적물의 평균 두께는 A 구간이 B 구간보다 두껍다.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퇴적물의 두께 두꺼워지죠. 그러면 당연히 A 구간이 두껍겠죠. 아하, 또 선생님이 여기다 답을 살짝 잘못 썼네. 미안. 4번 일리가 없지. 일단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는데. 자, 일단 계속 가볼게. D 구간의 고지자기가 정자극기라면 여기가 정이라면 양쪽은 대칭돼야 돼. 그러면 B는 여길 것이고 D는 정일 것이다. D랑 C가 대칭이라고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한 문제예요.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해야 되니까 정정, 영역, 정정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주 문제를 잘 만든 오답이죠. 자, 왜? 다 지워보겠습니다. 자, 나이를 보세요. 해령을 중심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이가 같냐? 자, 여기까지가 나이가 같아요. 즉, 이만큼이랑 A, B, C 이만큼은 같은 시기에 생긴 거야.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같은 시기 동안 만들어진 거지만 그 시기 동안 A, B, C는 굉장히 더 빠른 속도로 지각이 생겨난 거고 D는 상대적으로 조금밖에 못 생겨난 거지. 대신에 나이가 같으니까 그 지자기는 어때야 될까요? 양쪽이 다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D가 정자극기라면 A, B, C도 다 정자극기가 되어야 돼요. 아주 잘 만든 문제죠. 그 그래프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힌트들을 넣어놓은 거야. D는 틀렸어요. 정답은 선생님이 아까 4번이라고 해서 좀 놀랬겠네 친구들. 답은 3번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7번. 자, 2문제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네요. 3문제 남았네요. 자, 7번 봅시다. 음양특심법을 이용해서 해저 지형을 탐구했는데 자, 그래프 보세요. 자, 그래프에 이제 더 이상 속으면 안 돼. 그냥 언뜻 봐서는 제일 깊어지네? 뭐 해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보세요. 여기서부터 2초 걸렸네, 2초. 얘는 2초. A까지는 6초. 어디가 더 깊은 거야? 여기가 더 깊은 거지. 그러면 여기는 2초 걸렸다는 건 제일 얕은 거지. 자, 그러면 볼게요. 제일 깊은 곳, 제일 얕은 곳.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곳은 물속의 음파 속도는 1500m/s라고 알려주네요. 자, 음파의 왕복 시간이 길수록 수심이 깊다. 당연하죠. A의 수심은 3km보다 얕다라고 했는데 계산해볼까요? 자, 거리는 2분의 1 곱하기 왕복 시간 6초 곱하기 음파 1500m/s 니까 여기 3이니까 곱하면 4500m/s 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4.5km니까 얕다. 틀렸죠. 자, B 부분에 해구가 존재한다. 자, 이거 제일 얕아요. 제일 깊어요. 그러면 이 그림이랑 반대되게 실제로는 땅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제일 깊고 얕고 이렇게 되는 거죠. A에서 더 깊고 B에서 얕다. 그러면 B는 위로 솟아있네? 그러면 이 부분 뭐라고 할까? 해골까요? 아니죠. 해령이죠. 정답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그러니까 이 그래프 모양이랑 실제 지형 모양이랑 반대잖아. 근데 이런 거를 그냥 대충 보고 하면은 이거 해고다! 라고 헷갈릴 수 있어. 그래프 분석을 꼼꼼히 잘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가는 판의 경계를 나는 고지자기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A는 뭐야? 해군의, C는 뭐야? 보존 경계네. A와 C에서의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A에서는 화산 생기지만 C는 단순 마찰로는 화산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화산이 생깁니다. 화산 활동 생기지 않죠. 나는 B를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고지자기는 이런 분포는 B를 중심으로, B는 뭐예요? 해령이네.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맞죠? 고지자기 역전 주기는 일정하다. 자, 이 간격 보세요. 넓은 곳도 있고 짧은 곳도 있고 네, 일정하지 않죠? 일정하지 않다. 정답은 2번. 네, 이 정도는 뭐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25번. 자,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해양 지각의 나이와 거리와의 관계를 나이와 정상으로부터 깊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딱 문제 봤을 때 이런 거를 이 그래프만을 통해서 일일이 다 해석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문제 푸는데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어요. 자, 미리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지금 태평양 해령이고요. 동태평양 해령. 여기는 대서양 해령이야. 근데 여기는 서로 멀어지기만 하고 어디로 들어갈 구멍이 없어. 그러니까 뭐 이게 멀어지려면 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다 밀면서 가야 돼. 얘 입장에선 이 부분을 다 밀면서 가야 돼. 얘가 끙끙대면서. 근데 태평양판 보자. 태평양판도 서로 밀어지는데 얘는 좌우로 들어갈 구멍이 충분히 확보돼 있어. 여기 해구 잘 형성돼 있죠. 다 해구예요. 쭉쭉쭉쭉 빨려 들어갑니다. 여기도 다 해구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는 게 수월한 거죠. 그러면 태평양이 더 빨리 밀까? 대서양이 더 빨리 밀까? 자,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 속도예요, 속도. 태평양 제일 빠른 곳 18, 17. 네, 이 속도로 멀어진다는 거고 여기 봅시다. 대서양은 3.8, 2.5. 상대적으로 훨씬 느리게 멀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쉬워져요. 자, 나이는 똑같은데 이 지점을 볼까요? 나이는 똑같은데 대서양은 고작 이 정도 한 100 정도 되겠네. 100km밖에 못 갔고 나이는 똑같은데 얘는 무려 한 3, 400 정도, 400이라고 할게요. 400 정도나 이동할 수 있었어. 둘 중에 누가 더 속도가 빠른 거야? 태평양이 더 속도가 빠르다. 근데 이런 거를 그래프를 보면서 일일이 다 해석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방금처럼 이런 사실들은 미리 알아놓으면 문제를 푸는 게 수월해진다. 자, 그러면 태평양이 더 빨리 이동한다를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은 해양도 확장 속도는 태평양 대서양보다 빠르다. 원래 알고 있었으면 그래프를 분석할 필요조차 없었던 거지. 니은, 해양지각의 나이가 많을수록 해양도의 침강 속도가 빠르다. 자, 이건 어떻게 알죠? 자, 그래프 봅시다. 20년 동안 침강 속도 이만큼 침강했네? 자, 근데 나이가 많을수록 빠르다고? 자, 80에서 100 보자. 80에서 100 봤더니 고작 이만큼밖에 침강 못했네? 둘 중에 누가 더 빠르게 침강하는 거야? 네, 나이 어릴 때 제일 많이 침강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B.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아, 이 그래프로부터 침강 속도를 읽을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게 지구과학적 문제를 푸는 기술이 되는 거죠. 디귿, 해양자의 침강 속도는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거의 같다. 근데 지금 태평양, 대서양 거의 비슷하게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같다.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개념을 배우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적용시키려니까 또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을 속이려는 여러 가지 속임수들이 들어있고 하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진짜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은 비교적 여러분들 중학생 때도 많이 익숙하게 접했던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판구조론을 최종 정리하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쉬고 오세요. 이따 봐요.